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5월 9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서울 노원의 이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매매 물건이 벌써 이제 씨를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700세대가 넘는 세대에서 물건이 하나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이제 물건이 잠기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들, 향방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 방송 늘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2부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들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5월 9일 이후에 아마 양도세 중과라든가 그다음에 보유세 강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정부 정책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멀리 내다봐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투자로서 부동산을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자체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 바로 고가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정부의 초점에서 벗어난 이런 지역들을 조금 눈여겨 보신다면은 투자로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내 집 마련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전략 자체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들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래저래 고민되시는 시기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한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함께 할 거고요.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5월 9일은 또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게 무료 세미나 시간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는 5월 9일 1시에 진행하는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5월 9일이라니까 양도소득세 중과가 그 다음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 조금 특별한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입지를 선호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바로 역세권 지역에 내 집 마련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투자로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역세권 지역을 대부분 좋아하시기 때문에요. 이 역세권 주변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특히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특히 1억이라든가 아니면 2억, 3억 금액대별로 역세권 주변 지역에서 재개발 구역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역세권 주변에서 적은 금액,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 이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참석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 투자처에 대해서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궁금했다. 나는 혼자서는 잘 못하겠다 하셨던 분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5월 9일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강서구 대발산동 마곡 수명산 파크 1단지를 매수했는데요. 네. 지금 매수를 잘했나 또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불과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전에 매수하시기 전에 연락 안 주시고 이제 거주하시는 거죠? 들어가서 이사하셨어요? 예? 이제 이사를 다 하셨어요? 아니면 계약만 하신 상황이세요?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이요. 네,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 수명산파크 1단지 아파트를 한 달 전에 계약을 했다 말씀 주셨는데 잘한 건지 앞으로의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 대표님께 네.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매수를 하신 거네요. 계약을 하셨고. 예, 매수했습니다. 아, 어찌됐든 토지거래를 허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아, 토지거래 허가는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약정서만 써놓고서 이렇게 예, 신청만 예. 해놓으신 거예요? 예. 아, 몇 평형 신청하셨어요? 몇 평형 84요. 매수하신 거예요? 84. 84 타입? 예. 예, 34평형을 지금 매수를 계약을 해놓은 상황인 거고, 예. 자, 지금 현재 매수를 잘 하셨는지 전망이 예. 궁금하신 거예요? 예. 이거 실거주 하셔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실거주해요. 예. 자,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셨고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요. 매수 자체는 잘 하셨어요. 예. 그리고 주택이 이거 이외에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 자, 일단 여기 주변 지역부터 한 번만 살펴볼게요. 여기 어찌됐든 거주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여기를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걱정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거주는 하실 거니까 가격이 올라갈지가 걱정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거 정리한다면은 앞으로도 충분하게 가격은 상승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시는 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자, 여기 수명산 파크 1단지 주변에 뭐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마곡 그쵸, 마곡지구죠. 예. 자, 마곡지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업무단지지 않습니까? 업무단지. 예. 이 업무단지가 많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무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즉 직장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예. 최근에 여기 마곡지구 안에 지금 현재 뭐 LG 사이언스 파크라든가 아니면 S-오일이라든가 넥센이라든가 이랜드라든가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대기업들이 다 뭐가 돼 있냐? R&D 클러스터. 그러니까 연구단지들이 주로 이제 많이들 들어와 있잖아요. 예. 여기 마곡지구에 근무하는 상시 인력이 몇만인 줄 아세요, 혹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4만이 넘습니다. 4만 명이. 예. 자, 근무하는 상시 인력이 4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수요들이 자체가 다 마곡지구 내에 또는 마곡지구 주변에서 거주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집이 다 수용을 못 하겠죠. 예. 예. 즉 문제는 뭐냐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 자체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공급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예, 늘어나니까. 예. 예, 신규로 공급이 되는 물량이 2026년, 2027년, 28년, 29년까지 다 합해가지고 마곡지구 내에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1000세대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했을 때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할 거고 신규로 공급이 되는 물량 자체는 지금 현재 2029년까지 1000세대가 안 돼.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한다 봐야죠. 예, 기존 아파트들 자체는 가격이 상승합니다. 기존 아파트들. 예. 자, 그리고 신규 물량이라고 해봐야 마곡지구 내에서 따진다고 한다면은 마곡 17단지라든가 마곡 16단지라든가 뭐 올해나 내년에 입주 물량이 있긴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마곡지구 안에 물론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마곡지구 바깥에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마곡지구 바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알고 있는 방안뉴타운 있어요. 바로 옆에. 이 방안뉴타운에 공급되는 신규 물량밖에는 없어요. 이 방안뉴타운도 얼마 전에 뭐 분양한 거 있잖아요. 방안 6구역이라고. 예, 방안 6구역인데 매매 가격이 얼마예요? 분양 가격이 30평대 기준으로 18억입니다. 18억. 18억이요? 예, 18억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수명산 1단지 우리 시청자분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4억이요? 예. 자, 한번 볼게요. 방안뉴타운이 좋냐, 마곡지구 내에 있는 뭐 수명산 파크라든가 엠벨리면 더 좋고요. 엠벨리가 좋냐? 당연히 엠벨리라든가 아니면은 수명산 파크 여기가 입지적으로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안 6구역에 있는 방안뉴타운에 있는 30평대도 18억인데 여기가 18억까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전체적으로 마곡지구는 완성이 아직은 안 됐어요. 더 업체들이 더 일자리가 더 생성이 될 거고 업체들이 더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급 물량, 신규 공급 물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2029년까지 공급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로 수요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신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계약은 하셨고 토지거래 허가까지 신청을 하셨다면은 토지거래 허가 나오는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마곡은 좋아지면 좋아졌지 이거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마음 편하게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계약 잘 하셨다. 좋은 아파트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 내 집 마련 계획 차곡차곡 또 이사 준비까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꼭 계약하기 전에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7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창동주공 4단지에 17평짜리를 두 채 보유 중인데요. 네, 하나는 임대 중이고 하나는 이제 거주 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고민인 게 음. 두 개 다 팔고 다른 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걸 두 개 다 보유를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에요. 네, 이거 두 채를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3년도에 매수했어요. 아, 동시에 하신 거예요. 네네. 아, 23년도에 네. 창동 주공 4단지 17평형을 두 개를 매수해서 하나는 임대, 하나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네. 계속 좀 가져가느냐 아니면 하나로 뭉쳐서 좀 똘똘하게 움직이느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창동 주공 4단지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4단지 아파트 지금 두 채를 보유 중이신 거고 네. 한 채는 거주 중이시고 하나는 또 한 임대 채는 중이에요. 임대 주고 계신 거고 네네. 아, 지금 현재 이게 몇 평형이에요? 17평이에요. 17평형?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는 두 개 다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아탈지 네. 아니면은 두 개 다 보유를 할지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보유하시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일단은 네. 거주는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계속해서 거주하는데 이 집을 이사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여기 창동 주공 4단지 아파트 자체가 지하철 역세권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녹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예, 네네, 거주 맞아요.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집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주는 한 채는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임대 주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잖아요, 투자. 네, 그렇죠. 자, 뭐 전세 주고 있거나 아니면 월세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면은 투자로서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창동주공 4단지 17평형 자체의 매매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한 4억 아니면 4억 언저리 이 정도밖에는 안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4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전세 금액을 빼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뭐 한 1억 5천, 2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네네. 한 2억이라는 금액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주공 아파트긴 하지만 지금 현재 창동 4단지 같은 경우에는 호재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가 일단은 재건축이죠. 네네. 자, 창동 주공 4단지 주공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은 분명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은 사업성만 놓고 보신다면은 사업성 자체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대지 지붕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다만 이 사업성을 판단할 때 용적률, 대지 지붕 이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분양 가격도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예, 이 분양가 자체가 조금은 낮기는 해요. 근데 여기 주변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책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20평대를 가든 아니면 30평대를 간다고 한다면은 최소 15억 이상 18억 이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서 질문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방화동이면은 강서에서도 가장 끝인데 거기 강서 방화 6구역 같은 경우에도 18억이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다 그 청약 자체가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아요. 네. 여기 지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은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공급이 되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지역들은 계속해서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 일반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높을 거예요. 왜? 건축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분양 가격이 안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 가격도 조금은 올라갈 거예요. 그때 당시 되면. 지금 당장으로 놓고 따지기는 말고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창동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죠. 시청자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바로 위에 보면은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라든가 GTX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북선이라든가 개발 호재들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개발 호재들이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고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는 계속해서 개통이 되거나 아니면 완성이 돼가는 지역이에요. 그게 바로 창동 지역이거든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재들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창동 주공 4단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호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건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2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다른 뭐 투자로서 본다면은 재개발밖에는 없겠지만 재개발 지역을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거를 매도하게 된다면은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 세금적으로 뺏기는 돈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더 적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투자할 곳이 점점 더 적어진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내가 여유 자금이 없다면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거를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물론 이게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은 아직까지는 규제가 조금은 심해요. 네네. 가장 큰 규제가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든가 이런 규제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아 보여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괜히 뭐 세금을 이거를 합쳐가지고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더 중심 지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네. 이거를 두 개 다 매도하시고 나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심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투자로서 접근하는 건 좋겠지만 거주를 지금 당장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주하는 자금을 빼놓고 난다면은 투자로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외곽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네. 그냥 이거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나아 보여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냥 조금 더 보유하시고 재건축까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더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유 자금이 조금 더 넉넉하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움직이는 것보단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025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 브라운스톤 43평형에 거주 중이고 강남구 수서동 수서 신동아 아파트 16평형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둘 중 어떤 것을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지만 이 세금 고민도 참 힘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그리고 수서역, 강남구 수서역에 있는 신동 아파트 이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개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아직은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공덕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에는 공덕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 공덕역 자체가 교통이 워낙에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여의도라든가 위쪽으로는 도심권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요들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공덕동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덕 브라운스톤 아파트 자체가 지금보다도 더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고 수요들이 충분히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도하시고 더 좋은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데 더 좋은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의도라든가 아니면은 강남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공덕동 지역하고 강남 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는 공덕 브라운스톤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주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재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신동 아파트 일단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바로 옆에 수서역이라든가 GTX 아니면은 뭐 SRT라든가 그리고 수서역 주변에 이런 개발 호재들 자체가 워낙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재의 백화점이랄 만큼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수서역 주변인데 그중에서도 바로 인접해 있는 게 수서 신동 아파트입니다. 자,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호재들이 워낙에 많은 게 바로 이 신동 아파트인데 이거를 굳이 매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신동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 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재건축이 돼서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굳이 지금 당장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은 그냥 두 개 다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세금을 겁내하지 말자. 우선 내가 세금을 낼 여력이 조금은 된다면 두 개의 상승 여력이 다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보유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8806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강서구 화곡동에 화곡 초록 아파트 25평형을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주셨는데 거주하고 계신지는 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현재 화곡동에 있는 초록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투자로서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 답변은 약간 틀려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만약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투자로서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저는 매도하시고 갈아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곡동 초록 아파트 25평이라고 하셨는데 평형대도 굉장히 좋습니다.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소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화곡동에 있는 초록 아파트가 20평대가 있고 30평대가 있는데 30평대 아파트 가격하고 20평대 아파트 가격 차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기는 조금 쉬워 보이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은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서는 그렇게 높은 상승을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거주를 하고 있다면은 이 화곡 초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역세권이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학교라든가 아니면 녹지 환경 그리고 지하철역과의 거리 그리고 접근성 자체가 워낙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서는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주인지 투자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그 상황에 잘 맞게 판단해 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 고민 만나고 있는데 요즘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특히나 이 재개발 투자처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중에 좀 안전한 투자처가 어딘지 찾고 계신 분들께 좋은 세미나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월 9일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 토요일 5월 9일 오후 1시에 진행하는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 집 마련을 하든 아니면은 투자로서 어떠한 물건, 부동산을 보시든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 역세권 지역일 겁니다. 그리고 이 역세권 지역이라고 해서 가격이 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억대 그리고 2억대, 3억대 금액대별로 이런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하든 아니면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든 이 역세권 주변 지역을 공략하시면 좋기 때문에 이 역세권 주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 특히 핵심 지역 중에서도 이런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 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1억대, 2억대, 3억대 금액대별로 역세권 주변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로서 이런 재개발 구역,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 많은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 구역 중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아마 혼자 찾기는 어려웠었을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갑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데셋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데셋 김태준 대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참 많을 시기입니다. 특히 5월 9일 이번 주 토요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은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의 점검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전화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또 있던 제도가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좀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전문가의 점검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또 중요한 날인 만큼 5월 9일 또 김태준 대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하고 재개발 투자 전략도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5월 9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열리는 무료 세미나에는 아마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흐름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또한 재개발에 대한 얘기도 꼭 나눠볼 건데요. 지금 1분기 빌라 거래량이 작년 대비 1분기 62% 정도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난 시기인데요. 아파트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마 재개발 시장으로 많이들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세가 상승이 아마 빌라 시장의 거래량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 이후에 재개발 시장 접근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시장은 단순하게 이렇게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은 부분에 주변 지역의 개발까지 더불어진다면 그만큼 가치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들어가야지만 재개발의 수익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 지역에 또 소액으로 또 금액별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을 면밀하게 좀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5월 9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고요.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갈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니 제가 동탄 2예요. 네. 반도 유보락 8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언제쯤 매도해야 될까 해서요. 거주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투자 전세를 목적. 줬잖아. 전세 주고 계시고 그럼 거주하는 주택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없고요. 세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세종이요. 세종에서 그러면 임대로 거주하고 계시고 네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 동탄 이신도시에 반도 유보라 8차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근데 저희- 그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치기가 된 것 같아서 팔고 네. 저 서울에 재개발 아파트를 사볼까. 아, 알겠습니다.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반도 유보라 8차를 보유 중이신데 지금 거주하는 건 아니고 지금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하고 다른 대체 방안 투자를 또 고민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지금 매수는 언제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 저기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받은 거. 그러면 지금 한 10년 정도 되신 거네, 분양받고. 네.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 됐으면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우리 동탄이란 지역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GTX. 그러니까 서울로의 접근성이죠. 그러니까 동탄역, 서울역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동탄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아파트가 동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규제 지역인데 비규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정고점, 그러니까 21년도에 동탄이 가장 비쌌을 때예요. 그 대비해서 가격이 지금 많이 회복을 해서 거의 정고점에 도달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투자적인 측면으로 보면 매도하고 투자성이 더 높은 매물로 갈아타게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적합하다라고 판단돼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갈아탄다라고 하면 지금 거주는 다른 곳에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지금 갈아탄다라고 하면 결국은 투자로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투자로 접근하려고요. 그러면 동탄보다는 우리가 네. 투자성이 좀 훨씬 더 높은, 동탄이 이제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그죠. 서울로의 접근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서울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아마 이 반도 유보라 8차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대가 지금 한 13억, 14억 정도 하나요? 네.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하고 여기가 전세가율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전세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4억 정도, 5억 정도. 4억, 5억 정도. 그러면 네. 지금 매도하시게 되면 지금 얻는 자금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시네요. 네. 지금. 그러면 이 정도 자금이면 저는 서울 지역에 재개발 구역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개발 구역 중에 네. 조합 설립 인가가 나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속도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 구역 중에. 네. 그러면 지금은 뭐 자금의 여력이 충분하시니까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진행 단계가 있는 지역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진행된대요? 그래서 진행 정도라고 하면 뭐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완료된 상태인 지역 있죠. 네네. 근데 이런 지역들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거나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뭐 최근에 보면 신당 10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구역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금호 21구역이라든지 신당 10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지금 시공사 선정이 되면서 빠르게 재개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들을 조금 이 자금이면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신당 19역하고 금호요? 금호 21구역이나 다른 구역들도 있는데요. 그 지역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아닌 허가 지역을- 구역이 지금 거주를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투자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재개발이 초기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우리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려요. 그렇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살려면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데 재개발 구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투자인데 실거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져서 재개발이 충분히 많이 진행돼서 빠른 지역 중에 입지가 좀 좋은 지역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대표적인 데가 아마 10억 정도면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 그게 네. 한강변 라인에 있고 뭐 성동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훨씬 더 가격 상승분이 훨씬 더 클 거예요. 네. 그런 지역이나 또 신당 19역 같은 경우도 도심권 중심부에 있고 또 신당역 역세권에 동대문 또 역과의 인접성이 가까운데 거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들이나 조금 입지가 좋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빌라들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도 선택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꼭 자금이 그래도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시니까 서울 재개발 구역을 볼 때는 꼭 입지 그리고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주변 시세가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건 대표적인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걸 뭐 3개 정도 사고 이러는 건 안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은 걸 3개, 뭐 여러 개 사서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작업이면 좀 똘똘한 걸 하나 재개발 정도를 하나 지어두고 그 차익 수익 실현을 좀 빨리 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각하셨던 대로 매도하고 한 번쯤 갈아탈 시기는 맞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액이 조금 크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 지역을 한 2군데 정도 일러드렸어요.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그 삼성교 그쪽에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네. 그거를 거기 쪽이 좀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팔아야 될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삼성교 근처면 이제 성북구 삼선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정확한 집원이나 아니면 주변의 큰 건물들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주소가 그 삼성교로 8길 8-3입니다. 삼선교로 8길 8-3. 3, 예. 여기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이제 거주는 안 하시고 투자해 놓으신 거죠? 네, 부모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부모님이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 저는 이제 그 다른 쪽 마포 쪽에 네. 전세를 하고 있는데 아. 그 전세 근데 1주택이다 보니까 네. 그 전세자금 대출이 좀 막힌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래서 그 집을 좀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가지고 있어야 될지 싶어가지고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계시더라도 그래도 좀 투자 가치에 무게를 싣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데 요걸 지금 뭐 이거 1주택으로 소유하고 계신데 지금 위치를 한번 지도로 쳐보니까 삼선 이게 지금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네네. 삼선 7구역 정도, 7구역으로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구역 내에 있는 매물이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추진이 얼마 안 됐죠. 이렇게가 지금 7구역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옆쪽이 이제 6구역으로 통합해서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위쪽은 지금 신속 통합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고, 신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후보지 지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6구역, 7구역 같은 경우는 뭐 도심 복합 사업으로 사업성을 좀 높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데 전세 거주하는데 뭐 전세에 대한 대출, 1주택자는 이게 묶는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한 2억까지는 가능은 해요. 네네. 그러니까 2억까지 뭐 되는 범위가 초과하거나 하면 좀 문제는 되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네. 가능하다면.
예.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지금 뭐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뭐 주변 아파트 시세가 높아야 사업성이 높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주변 아파트가 비싸야지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높아지겠죠. 비싸게 팔아야 조합한테 들어가는 이익이 높아지니까. 하지만 네.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조합원 대비 건립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많이 팔면 그것도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7구역 같은 경우가 많이 팔 수 있는 구역이에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 수가 2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0명 정도. 그러니까 다가구 단독주택이 많은데 250명 정도인데 예상 건립 세대 수가 약 900세대 정도 돼요. 아마 통합하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넓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6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그거보다 훨씬 더 작거든요. 100 얼마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두 구역, 6구역, 7구역 합하더라도 거의 조합원 수가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상 건립 세대 수는 1,500에서 2,000세대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지하철 한성대 입구역 지하철 초역세권 지역에. 네. 자리가 너무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성, 그러니까 조합원 수 대비 건립 세대 수가 많은 지역의 사업성도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들 강북 지역에 강남 지역이나 한강변 벨트 지역의 재개발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냐? 아파트 시세가 높으니까 사업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많이 팔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사업성이 높은 거예요. 특히 강북 지역에 이렇게 조합원 수 대비 건립 세대 수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들 재개발은 저는 사업성, 나중에 되면 비례율이 높아져요. 이 지역에 지금 다세대 주택에서 빌라죠. 그러면 네. 빌라를 네. 가지고 있는 건데 단독이나 다가구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분담금을 아예 안 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고요. 빌라를 가진 사람들도 대지 지분이 조금, 이 지역은 신축 빌라 거의 없죠. 오래된 빌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지 지분이 꽤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빌라들도.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대지 지분이 넓은 빌라들도 거의 분담금이 없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새 아파트, 강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새 아파트 되면 막 15억, 16억, 20억 이렇게 가는데 그런 아파트를 새 거를 내가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새 아파트를 준다?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들도 많잖아요.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활용하시면서 또 너무 많은 이런 규제에 대한 겁을 안 먹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많이 가격이 오를 집이라면 이 세금을 내는 게 더 낫겠죠. 계속 보유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또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87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송도 신도시 베르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 114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송도로 가보죠. 어떻게 보세요? 예, 송도 신도시 뭐 거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거주 만족도는 높으실 겁니다. 거주의 만족도만 높인다라고 하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성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매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죠. 서울로의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그 자족 기능이 송도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할 만큼의 자족 기능을 가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족 기능을 갖추는 부분도 아직 부족,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GTX B노선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다 완성돼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보일 건데요. 그 시점까지는 좀 기간을 좀 길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거주의 만족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길게 보면서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시면 가격은 충분히 조금은 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가격이 상승하길 바란다라고 하면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좀 투자 가치에 마음이 더 쓰이신다면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7720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희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83제곱미터를 입주할 때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역시 또 거주 중이신 집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연희파크 푸르지오 입주 때부터 거주하셨으면 거의 한 8년, 9년째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의 오르지 못했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에, 그러니까 연희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 빌라들을 재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들을 재개발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 그대로 빌라인 주택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연희파크 푸르지오 외적으로는 주변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단점일 거고요. 두 번째가 지하철역과의 거리감이 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이 좀 불편한 이런 단점을 안고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좀 더뎠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마포 지역의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마포 지역의 이런 가격 상승이 연희파크 푸르지오의 가격을 좀 더 올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주변 지역에, 그러니까 연희 1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가재울 뉴타운의 아파트들이 완성되면서 그 연희파크 푸르지오가 생활권이 가재울 뉴타운과 좀 인접해서 생활권도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점 보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주하면서 좀 더 가격 상승분을 좀 누리셔도 괜찮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거주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들었으니까 거주하시면서 마음 흔들리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도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뒷번호 1298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6년 전에 상도 더샵 1차 아파트 79제곱미터를 매수해서 지금은 임대를 주고 있는데 보유세가 부담이 돼서 지금 매도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역시 세금을 좀 무서워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보유세 부담 당연히 부담될 겁니다. 이 부분을 내가 부담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고 차익 실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년 전에 매수했다라고 하면 2020년도에 매수한 건데 그 이후에 가격 상승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차익이 분명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현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연히 보유세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도 더샵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지만 부담됩니다라는 질문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금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차익이 크실 테니까 한 번은 좀 파는 게 낫겠다 조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투자 전략은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고요. 또 다양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네, 지금 빌라 시장들이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많은 수요들이 찾고 있다. 그러니까 빌라 시장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빌라들도 많습니다. 빌라라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빌라가 최근 전고점 대비 4배 이상 상승한 빌라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난다.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은 지금 빨리 접근하지 않으면, 내가 선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후회하고 또 접근할 수 없는 빌라의 가격대가 형성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빌라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빠른 변화들, 이런 세미나 시간에 오시면 그 빠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내가 수익 실현을 크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재개발이 완성됐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지역들이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 계속 열어두고 있거든요. 5월 9일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